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에서 프라이빗 5G 비즈니스 디벨롭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시스코가 왜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처음은 아닙니다. 시스코가 광 쪽에 진출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었고요. 시스코가 처음 UCS라는 걸 출시를 했을 때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스코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있어서 전혀 경험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사실 어느 회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저희 솔루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도 사실은 좀 짧은 편이고 1차적으로는 시스코가 이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이게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배터리도 가나 보네요. 그런 일단 고민을 먼저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떤 답을 이끌어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5G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태생 자체가 일반 기업용 솔루션이 아닙니다. 통신 사업자용 솔루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 랜 같은 경우는 AP와 컨트롤러만 있으면 구성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5G 같은 이런 모바일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런 구성이 아니라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사실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5G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했었던 점은 그 구성의 복잡함, 그리고 전혀 관련된 경험이 없음, 운영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서베이를 보면 이런 5G 자체를 매니드 서비스 형태로 도입하는 걸 많은 기업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바일망 자체가 도입이 되었을 때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망하고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기업망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이나 폴리시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망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기업망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통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망은 심 기반으로 인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망은 그런 심 같은 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이중 팩터 여러 가지 다른 걸 가지고 전체적인 폴리시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성질의 것이 하나의 기업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망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망을 쓰실 필요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옥을 새로 옮겨가는데 그 사옥은 사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 사옥입니다. 거기에 5G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5G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No, 아닙니다. 그런 경우엔 차라리 와이파이가 더 낫습니다. 모바일망은 비싸요. 아무리 디바이스 한두 개 들어간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망이라는 걸 특히나 프라이빗 5G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가 여러 가지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망과의 통합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어떻게 모바일망이 그 산업에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거고, 관리에 대한 부분, 관리가 단순해야 되고 비용적으로나 고객에게 부담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망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기업 내에서 5G를 쓰겠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동하는 물체, AGV, AMR, 로봇, 이동하는 물체들에 대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사실은 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극명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가 하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거의 99%가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 요구하는 부분들, 서비스의 어떤 availability라는 측면에서도 이 모바일망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죠. 모바일망은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와이파이에 비하면 사실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도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그렇게 높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모바일망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만 사실은 프라이빗 5G를 쓰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코의 오랜 고민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프로젝트를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라이빗 5G를 위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5G Azure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Azure 서비스 모델로 5G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 이러한 형태가 가져가는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풀 스택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모델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클라우드에도 있고요, 온프렘에도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Azure 서비스로 고객에게 딜리버리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구독형으로 가져갑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의 그 전체적인 프라이빗 5G망의 관리를 시스코가 대행합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시스코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고객과 계약을 할 때 SLA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99.999%의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시스코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모든 관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시스코의 태생을 보면 시스코가 만들어진 이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두 창립자 부부 간의 러브 스토리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다른 연구실에 있는 두 부부가 어떻게 하면 알콩달콩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가 이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코의 주 타겟은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마켓이죠. 시스코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예요. 시스코의 보는 관점은 모바일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망 안에 어떤 이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엔터프라이즈망 안에서 새로운 와이어리스 액세스 테크놀로지로 5G를 포지셔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기업망과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시스코 솔루션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패킷 코어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KT에도 사실 납품을 하고 있고, T-모바일의 5G 코어 서비스에는 시스코 코어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앞서 말씀하셨던 이론처럼 저희도 라디오 제품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시스코의 전통적인 형태입니다. RF 관련해서 시스코는 거의 대부분 직접 장비를 만들거나 투자해서 흡수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 또 다른 저희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5G로 오면서부터 오란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저희는 오란을 활용을 해서 외부의 라디오 밴더들과 협업을 하여 토탈 패키지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지금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한
것들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비전은 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함, 비용적인 측면에서 월 얼마, 연 얼마의 구독형 서비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전체 설치부터 운영까지 시스코가 제공을 합니다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망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제재를, 어떤 새로운 룰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관적인 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시스코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운영 체제 하에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업망 안에는 현재 와이파이로 대변되는 무선, 그 다음에 이더넷 기반의 유선, 이 두 가지 액세스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새로이 5G가 추가됨으로써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액세스 테크놀로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늘 이야기합니다. 5G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정답이 아닙니다. 5G는 와이파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기업망 안에 와이파이도 있어야 하고 5G도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이 필요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시스코의 서비스 엘리멘트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G라는 망 자체의 특징인 로우 레이턴시, 하이 퍼포먼스,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MEC, 즉 무조건 유저 플레이는 기업망 안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업망 안에 설치가 되는 하이 퍼포먼스 엣지, 이 하이 퍼포먼스 엣지도 컴피그나 설치 자체는 클라우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엣지가 설치되는 서버, 오늘 뭐 HP도 있고 참 델도 있고 참 많은 좋은 서버들 많은데 시스코도 UCS라는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UCS를 사용하는데요. 이 UCS에 올라가는 모든 컴피그나 설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도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대시보드, 이게 시스코의 클라우드 상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희가 컨트롤 센터라고 부릅니다. IoT와 통합된, 제스퍼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스퍼가 원래 IoT 전문 회사였고요. 대략 한 10년쯤 전에 시스코가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제스퍼는 예전부터 클라우드 상에 제스퍼 클라우드라고 해서 IoT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포털이 있었는데, 그 클라우드 포털이 이제 IoT와 5G, 모바일 4G까지 모든 모바일이 통합된 엔터프라이즈 대시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24/7, 그 다음에 SLA, 5.9의 가용성. 어떤 뭐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망은 다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관리,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패치 이런 부분들도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패킷 코어 매니지먼트, 란 매니지먼트, 서브스크라이버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도 모두 클라우드 상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개개의 가입자들별로 각 개개의 디바이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모든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체 모바일망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해서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셔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5G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국내의 경우가 사실은 외국하고 참 많이 차이가 나죠. 아까 5G 특화망 말씀해 주셨는데, 뭐 현재 이름은 이은 5G죠. 이은 5G 세 가지 타입을 보면 타입 1, 2, 3 자가망, 그 다음에 타입 2, 타입 3, 현재까지 5개 업체가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모두 타입 2, 3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이버 클라우드는 타입 2일 거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는 다 타입 3예요.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되셔야 하고, 그 서비스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죠. 자가망 형태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개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망을 설치하고 그걸 운영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과 각각의 ICT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ICT 기업들이 게이트키퍼가 돼서 이은 5G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이 되고 각각의 그룹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이은 5G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 형태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되는 사업자 그 회사가 자기 안에 망을 전체 구성을 하고 그거를 제3의 그룹사 내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그 회사는 또한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시스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코가 운영을 대행하고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새로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인텔 행사고 저희도 인텔과 어떤 협력을 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려야 해서 저희 구성도 안에 어떤 부분에 인텔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은 온프렘 기업망 안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들이죠. 첫 번째 디바이스가 제일 처음 연결되는 란도 RUDU, CU. 이 구조는 RUDU, CU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밀리미터 웨이브 장비들은 RDU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올인원 타입이 구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RU가 있고 DU, CU는 UCS 서버 위에 올라갑니다. 이 중간에 프론트홀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홀 저거는 올인원 타입이라면 사실 프론트홀은 필요 없겠죠. 저희는 코어 서버로 엣지 서버에 AMF, UPF, SPF를 다 올립니다. UPF는 무조건 올려야죠. UPF가 기업 안에 없다면 그건 잘못된 서비스입니다. UPF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희가 AMF와 SMF까지 기업망 안에 설치하는 부분은 향후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을 하던가 여러 가지 피처들이 올라갔을 때 AMF와 SMF가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보단 개별 기업에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프렘은 멀티 테넌트 형태로 하나의 기업에게 관리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클라우드상에 3가지가 있는데요. 시스코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고객들의 메인 UI 저기가 제일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CNDP 클라우드는 요즘 나오는 모바일은 사실은 거의 전부 다 컨테이너 기반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기반이고 저희는 단지 지금 오픈스택 기준이 아니라 베어메탈 위에 올라가는 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CNDP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CNDP 클라우드가 코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코어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전체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란이 지금 점차적으로 컨트롤 센터 안에 란 매니지먼트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기 IS라고 보이시는 부분은 모바일망과 기존 기업망 간의 아이덴티티, 폴리시 적용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리고 저 IS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의 가장 대표적인 DNA 센터와 IS. 만일 이런 시스코 SDA망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쉽게 인티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 컨트롤 센터인데요. 사실은 어느 회사든 솔루션이 나오다 보면 대시보드가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저희도 대시보드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게 일반 기업이나 관리자, 엔드 커스터머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틀립니다. 이 안에서 기업 고객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을 관리하고 액티브 시키고 디액티브 시키고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스냅샷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면들에 대한 스냅샷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는 정보마다 실제로 알백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롤 기반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좀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시스코 솔루션을 리뷰를 하면 시스코가 후발주자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시스코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기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단순히 오픈 API만으로 몇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스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들으셔서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